죽기 딱 좋은 나이네. 안녕하세요. 속궁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젊을 땐 하루가 너무 짧았는데 이젠 하루가 너무 깁니다. 가끔은 이쯤이면 충분하지 않나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문득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그 말이 어쩐지 위로처럼 들릴 때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지금이 죽기 딱 좋은 나이일까? 요즘 힘드신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버거우신가요?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무기력하고,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런 생각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겠지 하는 생각.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죠. 주름살 하나하나가 세월의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굽고 손은 떨립니다. 젊을 때 그렇게 자랑하던 내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십니다. 예전엔 한 번에 올라갔던 계단인데 말이죠. 이제는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겹습니다. 중간에 쉬어야 하고 난간을 꼭 잡아야 합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고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짜게 먹지 마세요. 기름진 거 먹지 마세요. 단 것도 안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은 점점 늘어가고 병원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약봉지가 이렇게 많은데 정작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엔 벅찹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에나 잠깐 들렀다 가죠. 밥 먹고 차 한잔하고 금방 갑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하고는 황급히 떠납니다. 오래 머무르기 불편한 것 같아요.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게임이 더 재밌나 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한마디 하고는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같이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오면 그렇게 신이 났는데 이제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조문 가서 영정사진을 보면 나도 곧 저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엔 내 차례겠지.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웃을 수만은 없어요. 경로당에 나가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귀는 어두워서 대화도 잘 안 됩니다. 병원 이야기, 자식 자랑, 옛날 얘기. 맨날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없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배우들 얼굴도 다 비슷해 보여요. 뉴스를 봐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니 메타버스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은행에 가면 창구는 없어지고 기계만 있습니다. 기계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있죠. 화면을 눌러야 하는데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느껴지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서
손이 더 떨립니다. 버스 카드 충전하는 것도 병원 예약하는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하래요. 손주한테 물어봐도 너무 빨리 설명해서 못 따라갑니다. 한번 배워도 금방 까먹습니다. 메모를 해둬도 그 메모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기만 기다려지는 시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그게 다입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편히 눈 감으면 좋겠다. 자다가 그냥 안 일어나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조용히 떠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점점 자주 듭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습니다. 병원비로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고 요양원 가서 남에게 패 끼치기도 싫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편해지겠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기 딱 좋은 나이네.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니요. 지금은 살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죽기 좋은 날씨는 있을지 몰라도 죽기 좋은 나이란 건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내가 나를 조금 더 알아봐 줄 수 있는 때이니까요. 젊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먹고 살느라,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정작 나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직장 상사 눈치, 동료들 눈치, 시댁 눈치, 친척들 눈치, 온통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갔습니다. 다 참고 살았죠.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세요.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해야겠지만 가끔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괜찮아요. 인생은 짧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제는 천천히 가라는 신호겠죠.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를 아세요? 빨라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쉬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당신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많다면 그건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는 뜻이겠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창한 일일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작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 동네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일, 길에서 만난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는 일, 그게 다 살기 좋은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일이 큰 위로가 됩니다.
베란다에 화분 하나 들여놓고 매일 물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생명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아세요?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삶의 이유예요. 작은 생명에 감동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줄이면 충분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참새가 창가에 앉았다. 이런 작은 기록들이 모이면 그게 당신의 역사가 됩니다. 당신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추억할 수 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푸르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이런 자연의 순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세요?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봄이지만 매년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삶입니다. 이제는 큰 성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유명해질 필요도 없어요. 젊을 때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죠. 돈 많이 벌어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매일 눈 뜨고 밥 먹고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삶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잘 살아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 못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어렵게 느껴져도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배울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우려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손주들도 배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죠.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배우려는 그 마음이 이미 젊음입니다. 호기심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삶의 활력이에요. 돈보다 명예보다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챙길 때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적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 따뜻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 하루가 조금씩 밝아집니다. 불평불만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집니다. 죽기 딱 좋은 나이라는 말, 그건 결국 살기 딱 좋은 나이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동네 텃밭을 가꿔도 좋습니다. 글을 써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아요. 모세 할머니는 76살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살이 넘을 때까지
1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어요. 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80살에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살에 완주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겁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지 않는 마음만 있을 뿐이죠. 이제 너무 늦었어 하는 그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든 나답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후반전이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전에서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잖아요. 인생이 뭔지, 사람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는 압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요. 그 지혜가 바로 당신의 무기예요. 당신의 보물입니다. 젊은이들은 아무리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전히 당신의 미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친 아이가 당신의 미소를 보고 웃습니다. 그 아이에게 당신은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당신을 보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어요? 당신도 단골이고 그 아주머니에게도 소중한 손님이에요. 동네 경비 아저씨가 당신을 보면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의 고맙습니다. 한마디에 그 아저씨는 힘을 얻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빛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누군가는 오늘도 웃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당신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당신도 젊었을 때 부모님한테 자주 못 갔던 것 기억나시죠? 그때는 정말 바빴잖아요. 자식들도 지금 그래요. 먼저 연락해 보세요. 밥 먹었니? 한마디면 됩니다. 거창한 말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다는 것, 그게 자식들한테는 가장 큰 안심이에요.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게 효도예요. 손주들이 스마트폰만 본다고 속상하시죠. 하지만 그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표현을 잘 못할 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해요. 세대가 다르니까요. 먼저 다가가 보세요. 요즘 뭐가 재밌니? 물어보세요. 그들의 세계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게임이 재밌다면 어떤 게임인지 물어보세요. 유튜브를 본다면 무슨 영상을 보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마음을 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신기하고 좋아요. 세대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세대를 넘습니다. 관심과 사랑은 모든 벽을 허물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드시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다 감당할 필요 없어요. 동네 복지관에 가보세요.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무료 급식도 있고 건강 체조도 있고 문화 활동도 있어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거기에도 당신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집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그날은 덜 외롭습니다.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친구를 못 사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는 친구가 더 진솔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니까요. 서로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 자주 가신다고요?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는 것, 그것도 용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는 것, 그게 바로 살려는 의지입니다.
당신은 아직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증명됩니다.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삶에 대한 애착이에요. 죽고 싶으면 병원에 안 가죠. 병원에 간다는 건 나아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더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세요. 내일은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내일은 다를 수 있어요. 내일도 힘들면 또 하루만 더 버텨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는 건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것,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꽃에 물을 주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길고양이에게 준 밥 때문에 그 고양이는 오늘 하루를 버텼어요. 당신이 준 물 때문에 그 꽃은 시들지 않았어요. 당신의 미소를 본 누군가는 오늘이 조금 덜 우울했어요. 당신의 인사를 받은 누군가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쓸모가 있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 의미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오늘만 잘 살면 내일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기회예요.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자꾸 말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힘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 예전에 보던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 웃을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웃음이 약입니다. 혼자서 웃어도 괜찮아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하루가 밝아져요. 그렇게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어디선가 당신과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선가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죽기 딱 좋은 나이네? 아니요. 살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오늘도 숨쉬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면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당신을 더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세월 속의 모든 경험, 모든 아픔, 모든 기쁨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어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살아주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미소가,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빛입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쉬어가도 되고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포기만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말해봅시다. 죽기 딱 좋은 나이네. 아니, 살기 딱 좋은 나이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속궁 시니어가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힘내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니까요.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